안녕하세요. 홍법 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정 이지암과 함께 서경덕의 문화에서 수확을 한 허엽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당 허엽은 1517년에 태어난 조선 중기의 문신이요 성리학자야. 그 아버지는 군자감의 부봉사를 지냈다고 그래요. 첫째 부인 청주한 씨한테서 큰아들 허성과 딸 둘을 낳았어요. 허성은 임진왜란 때에 많은 활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반대파들에 의해서 치적이 매몰됐다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행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둘째 딸은 우성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 우성전이 누구냐면 그 송강 정철을 귀양 보낼 때 그 정철의 처벌 수위를 놓고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이 돼 있었는데, 허엽의 둘째 사위인 우성전은 유성룡과 함께 정철의 죄는 그 정성을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까지 시켜서는 되겠느냐 하고 온건적인 그 처벌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에 반해서 강경파 이산에는 정철이 정여립 사건 때 얼마나 이 동인들을 몰살시켰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귀양 가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경하게 송강 정철의 처벌 수위를 놓고 다투던 그런 이산의 반대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성룡과 함께 남인의 영수 노릇을 했던 사람 바로 이 우성전이에요. 이 우성전이 허엽의 둘째 사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한씨 부인이 일찍 사망을 함에 따라서 이제 다시 장가를 들은 것이 강릉 김씨한테 장가를 가서 거기서 또 아들 둘하고 딸을 낳았어요. 거기서 난 아들이 이제 둘째가 되는 것인데, 둘째가 허봉, 그리고 그 밑으로 우리가 잘 아는 여류시인 난설원, 허난설원이 있고, 그 밑에가 이제 허균이야. 홍길동전을 졌다고 하는 허균. 이렇게 그 아버지보다는 오히려 그 딸인 난설원과 또 허균이 더 그 유명세를 떨치고 있죠. 이 서화담의 밑에서 공부를 한 그 이지암이라든가 허엽 이런 사람들은 이 색깔이 이 서인 쪽하고는 좀 달라. 동인 쪽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아주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지. 그 이지암은 아예 벼슬을 안 하고 나중에 포천현감, 아산현감 낮은 벼슬을 조금 하고 말았지만은, 이지암과는 달리 허엽은 아주 그 적극적으로 벼슬에 나간 그런 사람이에요. 이 허엽도 율곡하고 상당히 그 배척지간에 있었는데, 그 아들 허봉이 송은계, 박근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 일을 탄핵을 하려고 주청을, 오히려 이의 세력에 밀려가지고 함경도 종성으로 귀양을 갔었어요. 그러다가 귀양에서 풀려나와가지고 38세에 사망을 했다고 하고, 그 여동생 허난설원도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강릉 김씨 시집을 가가지고 그 남편이 바람기가 상당히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부모하고 사이가 아주 좋지를 않아서 시부모들한테 상당히 시집살이를 하면서 고통을 받았다고 그러고, 또 그 아들도 딸도 난설원의 아들 딸이 다 또 일찍 죽었어. 그리고 그 문장가고 시인이고 아주 여류 시인으로서 유명하지만은 결국 27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이렇게 허엽 선생의 자손들이 잘 되질 못했어. 그나마나 또 막내 허균은
영모의 나중에 이제 허균에 대해서는 다시 또 언급을 해야 되겠지만 허균은 너무 개혁적이다 보니까 말이지 영모로 몰려가지고서 또 사형을 당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 허균이 영모로 몰려서 처형을 하면서 허여부의 집안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돼버렸어요. 한성에 살다가 나중에 이제 송도에 들어가서 서화담의 제자가 됐었고, 서화담한테 공부를 배우던 그 1546년 명종 1년에 문과 갑과에 합격을 해서 관계에 발을 디뎌놔 드디어 이제 모든 그 관료들이 가고 싶어하던 2조 정랑의 자리까지 올라갔어. 그러다가 이제 사원부 장령이 됐는데 이때서부터 이제 좀 파란만장해. 이 사원부 장령으로 있을 때 그 종가가 불에 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을 다시 짓기 위해서 이 황해도에 가서 좋은 목재를 들여다가 종가집을 지었는데, 이 허엽은 청렴결백하다고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라 자기 가산을 전부 털어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이조 자랑을 할 때에 좀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이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 허엽의 종가를 짓느라고 황해도에서 목재를 실어오고 하는데 여기에 흑막이 있다 말이지. 이렇게 자꾸 의혹을 제기해서 결국 이제 사관원이나 사헌부 이 양사에서 또 들고 일어나게끔 충동질을 했어. 그래서 결국 허엽이 탄핵을 받고 첫 번째로 파직을 당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복직이 돼서 역시 사헌부의 전의로 다시 들어와 있었는데 1559년 사헌부 대사원하고 싸우다 또 파직을 당해. 이 관료가 자기 상사 연병에 잘 복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대사원이라 하더라도 이 허엽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완전히 복종을 안 하는 거야. 이래서 대사원하고 싸우다 또 파직을 당했지. 근데 그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았던지 바로 그 다음에 다시 복직을 했어. 복직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경연관으로 임금 앞에서 이제 경연을 하는 그런 자리에 다시 등용이 됐어. 3년 후에 1562년이죠. 그때는 경연장에서 명종한테 그 중종 때에 파직을 당한 조광조를 신원을 복원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이제 구수담이라는 사람과 허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구수담은 뭐 큰 죄는 없었지만은 사람이 좀 부하내동하고 남을 헐뜯기를 잘하고 이래서 아마 그 모함에 걸려가지고 파직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허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허자도 성품이 교활하고 주색을 좋아하고 그리고 좀 간악하다. 그래 살림을 이간시키길 좋아한다. 이런 평을 받고 있던 사람인데 구수담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허자도 죄가 없다고 이제 무죄를 주장하고 이래. 그러니까 명종이 이건 내 아버지 때 결정된 사항이다. 자식인 내가 뒤집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이러면서 다음에 얘기하라. 이렇게 만류를 하는데도 그 허엽은 마치 그 정철과 성격이 비슷했던지 그저 계속 주장을 해. 그러다가 명종이 안 되겠으니까 파직을 시켜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이 파직을 3번이나 나갔다가 파직도 나갔다 이런 그 전철을 밟았어요. 명종도 그 허엽의 주장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들어서 다시 복직을 시켰는데 이제 복직을 시키면서 삼척부사로 내보냈어요. 그 삼척부사로 가서도 또 말이 과격해가지고 삼척부사직에서 또 파직을 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허엽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누구한테 가서 굽실거리지도 않고 자기의 그 지조를 조금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맞서서 싸우다 보니까 적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 당시 성리학이 지배를 하고 있던 시대인데 그 서화담이나 조식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겠지만은 너무 개혁적이고 좀 과격하고 이래서 그 관료 생활이 순탄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문장에 대해서는 허엽이나 허엽의 자식들 넷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니까 그 명나라에 또 사신으로 뽑혀갔다가 돌아와서는 이번에는 향약을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그 선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그 허엽이 향약의 실시를 주장을 했는데 율곡 이이가 반대를 했다. 지금 향약을 시행하는 것보다 민생의 안정이 우선이다 이러면서 율곡 이이가 반대를 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조 수정실록에 보면은 율곡 이이가 그 해에 2월 달에 반대를 했는데 불과 8개월 만인 10월 달에 황해도 관찰사로 가면서 해주 향약을 실시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8개월 전에는 허엽이 향약을 실시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민생의 안전이 먼저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고 또 8개월 후에는 자기가 황해도 관찰사로 가서 해주 향약을 실시를 했다. 이 무슨 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물론 이제 그 율곡은 서인 편이고 허엽은 남인 편이고 이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당쟁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은 허엽이 먼저 향약의 시행을 주장을 했고 나중에 시행은 율곡이 했다. 이렇게 봐지는데 당쟁이 너무 참 폐단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북인 계열에서 쓴 그 선조실록에는 허엽이 실시를 주장하고 율곡이 반대를 했다 하고 또 서인 집권기에 쓰여진 선조 수정실록에는 이이가 처음으로 향약을 해주에서 시행을 했다 말이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 당쟁의 폐단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허엽이 주장을 하고 율곡이 해주 향약을 실시할 때는 동인과 서인의 그 구분이 나눠지기 전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기술이 되니까 한 사람은 남인 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인 쪽에 붙고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서로 우리가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1575년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질 때 이 허엽은 김효원이나 이발과 함께 동인의 세력의 구심점이 됐어. 그 중에서도 아주 가장 강경했던 것이 허엽이라고 그래요. 서인 쪽으로 간 그 박순하고는 서화담한테서 같이 수학을 하던 아주 절친한 친구야. 동서가 나눠지기 전에는 이 서인의 박순과 동인의 허엽이 아주 친절한 서화담의 제자로서 아주 막역한 사이였다고 그러는데 이 당쟁이 갈라져 나가지고 한 사람은 서인으로 한 사람은 동인으로 가면서 상당히 나쁜 관계가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허엽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초당 두부라는 거 유명하잖아요. 강릉에 그 허엽의 호가 초당이야. 초당에 살았기 때문에 호를 초당으로 만드는 것인지 그 이전부터 초당이라고 하는 호를 썼는지 그건 아직 뭐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삼척부사로 가 있을 때 거기 그 강릉의 처가에서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두부를 아주 그 상품화한 것이지. 그 초당 마을에서 두부를 만드는데 그 마을 앞에 아주 그 맛있는 샘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샘물을 이용해서 두부를 빚고 또 동해바다에 그 바닷물을 길어다가 간수 대신 써서 이 초당 두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초당 두부가 상품화 돼 가지고 지금은 뭐 아주 초당 두부가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그 초당 두부를 그 상품화해서 팔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에
대신들은 이 선비가 두부장사나 해서 되겠느냐. 이지함도 현감을 하면서 소금 장사도 하고 생선 장사도 해가면서 부를 축적을 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단 말이지. 근데 성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양반이나 선비들이 이런 장사를 하는 것은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한웅공상이라고 하는 유학에 사로잡혀가지고 장사를 아주 천시하던 그런 시절이란 말이지. 이지함이나 허엽 같은 사람들은 서화담이나 조식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그 상업을 장려를 하고, 농업보다는 상업으로 해서 경제를 튼튼히 하고 백성의 생활을 윤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개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579년에는 경상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병이 들었다고 그래요. 병이 들어서 벼슬을 사형을 하고 여행을 다니다가 돌아오는 길에 상주 객관에서 객사를 했다고 그래요. 63세 세상을 떴고, 그 묘소가 처음에 시흥시에 있다가 1968년에 그 가족묘지인 그 용인시 원산면 맹리라고 하는 가족묘에 안장이 됐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이지함에 이어서 개혁 사상가인 허엽의 일생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개혁 사상이 성공을 했더라면 우리 나라는 좀 임진왜란이라든가 두 차례에 걸친 호란을 겪지 않고 또 일제와 같은 그런 시련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그 개혁 사상들이 그 성리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매몰이 됐어. 좀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보여져요. 지금까지 그 허엽의 일생기를 다뤄봤는데, 다음 주에는 허엽의 아들 허균의 파란만장한 생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